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자가격리를 하시면서 정주행할 드라마를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계신데요. 최근 시즌2가 나오면서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 킹덤, 워킹데드를 뛰어넘는 좀비 드라마라는 평까지 받으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의 멋진 모자에 많은 외국인 분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계시죠. 킹덤 속에 나오는 좀비는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의 소재가 되어 왔는데요. 그렇다면 좀비의 기원은 어떻게 될까요? 좀비는 아메리카 서인도 제국의 부두교 주술사가 마술적인 방법으로 소생시킨 시체를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마술사의 지배하에 있어서 듣지도 못하고 의지도 없기 때문에 거의 모든 좀비는 무보수의 노예로 일터에 동원되었다고 하는데요. 주로 무거운 죄를 지은 자들을 좀비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는 1932년 벨라 루고시의 화이트 좀비에서 처음 등장하게 되었고, 조지 로메로의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을 기점으로 아류작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수많은 좀비 영화나 드라마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좀비가 된 원인이나 좀비의 모습 같은 설정들을 변주해가며 여전히 사랑받는 소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킹덤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좀비를 활용하고 있을까요? 이 드라마에서 가장 먼저 좀비가 된 사람은 왕입니다. 왕이 좀비가 된 이유는 조선을 휘어잡고자 하는 해원 조씨 가문이 세자에게 왕권이 넘어가는 것을 막고 무능한 왕을 허수아비로 세워 자신들이 조선의 실세가 되기 위해 죽은 왕에게 생사초를 먹여 좀비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 설정들을 통해서도 이 드라마가 사회 비판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백성들에게까지 역병이 퍼지는 것 또한 왕에게서 시작됩니다. 왕에게 물려 죽은 지유런 단이의 시신을 영신이 몰래 빼돌려 지유런 식구들에게 먹이게 되죠. 그로 인해 영신과 서비를 제외한 모든 지유런 식구들이 역병에 걸리게 됩니다. 괴란을 거친 후 배고픔에 사로잡힌 백성에게 관심조차 없고 왕권을 휘어잡을 생각만 하는 해원조씨 가문으로 인해 백성들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사람의 시신까지 먹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김은희 작가님은 좀비가 이성적인 판단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배고픔만이 남아있는 슬픈 존재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하는데요. 조선왕조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괴질 같은 것이 전파되면서 수만 명의 백성이 사망하였다고 하는데, 이를 좀비와 엮어서 이야기를 풀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지유런 식구들이 좀비가 되어 살아남은 의녀를 물어뜯기 시작할 때 그 모습이 마치 피라미드 모양처럼 보이게 됩니다. 제가 저번에 기생충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과 비슷하게 자원이 부족한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서로 자원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권력층의 욕망은 백성의 식욕을 조금도 해결해주지 못한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먹게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오로지 본인들의 탐욕만을 갈구했던 권력층은 백성이 식욕만이 남은 좀비가 되어 본인들을 물어뜯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한 것이죠. 이는 어떻게 보면 혁명의 발단 과정과도 상당히 유사하기도 합니다. 지리적으로도 흥미로운 것이 시골 마을인 상주에서 역병이 시작되어 한양으로 퍼져나간다는 설정은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혁명의 방향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킹덤에서는 피가 굉장히 중요한 소재로 쓰입니다. 특히 시즌2가 되면 그 의미가 더 깊고 넓게 쓰이는데요. 대략 두 가지 정도의 의미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혈통으로서의 피입니다. 조학주는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죠. 조선의 권력층을 해원 조씨 가문으로 모두 채우고자 하는 강력한 욕망을 가졌습니다. 그가 중전이 잔인한 짓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이를 얻은 것에 화를 내는 것 또한 이와 일맥상통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비는 이와 반대로 혈통이 중요한 인물이 아닙니다. 본인의 욕망이 앞서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아버지인 조학주보다 욕망이 더 큰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조학주에게 어린 시절부터 차별받아오고 자신을 허수아비로 세워둔 것을 아는 개비에게 피는 중요한 가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는 선택 또한 서슴지 않고 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의 의미로 이창에게도 혈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좀비로 변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을 역적이라 칭하며 왕권을 내려놓는 선택을 함과 동시에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염을 왕자에 안칩니다. 드라마 속 인물들은 각 상황에서 벌어지는 사건마다 피가 중요한 자와 중요하지 않은 자, 자신의 혈통에 맞는 행동을 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이분됩니다. 그러나 좀비의 공격 방향이 모두에게 평등하다는 아이러니로 인해 후반부로 갈수록
더 이상 혈통의 구분이 무의미해집니다. 아마 이를 통해 계급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두 번째로는 살신성인의 피입니다. 많은 인물들이 조선과 백성들을 지켜내기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죽음을 선택하는 인물들도 있죠. 조선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바치는 인물들의 중심에는 이창이 있습니다. 시즌2에서 전투가 끝나고 한양의 문을 열 때 그의 흰색 상복은 온통 피로 물들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혈투를 벌였다는 것, 즉 왕으로서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와 동시에 그 피로 물든 상복은 마치 골룡포처럼 보이는 작용을 하는데요. 실제로 시즌2를 맡은 박인재 감독님은 그렇게 보이게 하기 위해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본인 스스로 왕의 자리를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왕의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시리즈가 끝날 때에는 이창이 왕좌에 앉을 수도 있겠다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시즌2는 이창과 영신이 북쪽으로 가서 의문의 인물과 조우하며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데요. 김은희 작가님은 차가운 북녘 땅으로 장소를 옮기면 좀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겠다 생각하셔서 북쪽으로 세계관을 넓히셨다고 합니다. 시즌1과 시즌2는 외란이 끝난 후의 상황을 다루었으니 아마 시즌3에서는 호랑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 같네요. 좀비 서사와 왕권 서사를 엮어 흥미로운 전개와 볼거리로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킹덤. 여러분은 킹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혹시 재미있게 보신 좀비 영화나 드라마가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